자, 이 형태가 이제 기본 검기의 형태가 되겠죠. 기본 검기. 우리가 캐스케이드에서도 처음 기본 검기 만들고 전기 검광을 만들었듯이 이 자체로만 기본 검기로 훌륭하게 쓸 수 있겠죠. 그죠? 크기를 조금 더 더스트를 크기를 조금 더 맞춰주겠습니다. 짠, 3 쪽으로 밀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좀 커버가 되게. 그리고 실제로 여기다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부분만 보면은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스워드도 그렇고요. 더스트도 그렇고 우리가 만든 애님트레일 모듈 내용이 스타트 소켓에 스타트 소켓, 엔드 소켓에 엔드 소켓이 담겨져 있는데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반대로 넣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 소켓과 끝 소켓을 반대로 넣어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가 원래 시작이었고, 그쵸?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면 예를 들어서 그 검광을 반대로 돌리고 싶으면 이렇게 돌리고 싶으면 얘를 시작, 얘를 이렇게 줄 수 있잖아요. 물론 이름을 적어도 되지만 그냥 쉽게 여기서 우리가 그 참조시킨 스타트 엔드를 바꿔서 넣어도 되죠. 스타트에다가 엔드 넣고 엔드에다가 스타트를 넣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얘만 지금 바꾼 거예요. 얘만 스워드만. 그러면 이게 이제 반대로, 그렇죠? 반대로 검광이 반대로 된 걸 볼 수 있죠. 이런 형태로 어, 써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다시 돌려놓고 이번에는 더스트를 볼게요. 더스트. 이렇게 바깥쪽으로 향하는 느낌의 더스트를 이렇게 반대로 넣어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연결된 부분을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바꿔서 이렇게. 그렇죠?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스트 같이 검 날 끝에 와야 되는 거는 정확해야 되지만 면을 한번 뒤집어 보고 싶은 것들은 UV에서 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나야가라에서 쉽게 돌려볼 수도 있다라는 점. 얘를 한 0.4였으니까 0.35 정도? 네, 0.35 정도 맞추면 네, 딱 떨어지네요. 레벨에서 봤을 때도 네, 딱 떨어집니다. 느낌이 어울리죠? 네. 자, 여기까지 기본 검기라고 우리가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이제 전기를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경우도 얘를 하나 복제를 해서요. 복사하기, 붙여넣기 해서 여기다가 볼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기존의 캐스케이드에 쓰던, 그쵸? 소드 드릴 볼트에 쓰던
볼트 부분, 전기 부분을 이 부분을 그대로 가져가서 써야겠죠. 이제 리본 렌더러에다가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얘만 솔랭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니셜라이즈 파티클에서 라이프 타임. 라이프 타임을 1초로 좀 줄여볼게요.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중심점. 중심점은 반대로 그 검날 끝에 전기가 나와야 되니까 0.8. 그리고 크기를 1.5 정도, 0.5 정도 줄이고요. 다이나믹 파라미터 내용이 카피된 거지만 내용이 다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다르게 넣어줘야겠죠, 얘랑. 그렇죠? 얘는 볼트 티크니스 두께이기 때문에 두께를 충분히 어, 얇게 시작해야 돼요. 0, 0.005 되게 얇게 시작해서 어, 두 개짜리로 바꿔요. 0.005 끝에는 0.01 이렇게 아주 얇게 넣어주고요. 리스트도 시작이 처음에는 0.1, 그 다음에 0.2, 그 다음에 0.3 좀 낮게 넣어주고요. 이렇게 봐서 오른쪽 버튼 자동. 네. 그리고 그 밑에는 갭이랑 이거 랜덤 값이 있는데 랜덤 값. 자, 캐스케이드에서처럼 다이나믹에서 어, 볼트 갭의 키를 0에서 끝에서 마이너스 0.1 정도로 맞춰줍니다. 볼트 갭도 플러 커브 주고 0에서 끝에는 마이너스 0.1로. 자, 이걸로 하고 여기 애니메이션에서 한번 볼게요. 0.8이 아니라 반대로 작게 줘야 바깥쪽으로 나가네요. 그렇죠? 이 수치는 그 소켓을 뭘 줬냐에 따라서 바깥쪽으로 혹은 안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 스케일 리본 위드 값은 1.5고 애님 트레일에서 웨이트 값이 0.5가 기본이잖아요. 얘가 지금 기본이고 바깥쪽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바깥쪽으로 나와야죠. 일단 0을 한번 줘보고요. 이렇게 0을 줬더니 완전 바깥쪽이죠. 두께를 좀 키워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얇게 나오네요. 두께를 다시 좀 정리 좀 할게요. 안 보는 것들이니까 안 보는 것들은 닫아 놓을게요. 또 두께를 다시 2로 하고 처음에는 지직거리는 게 잘 보여야 되니까 컬러에서도 좀 강렬하고 단순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중간 거 빼고 이 값을 500만큼 50만큼 발광을 해야 되니까 또 마지막에는 그냥 얘는 00 블랙으로 얘도 오파시티가 1인데 좀 유지가 되다가 0.4초까지 유지가 되다가 사라지는 형태. 그리고 다이나믹도 어, 디스트 값이 좀 약하긴 한데 볼게요. 이 정도. 다이나믹 매터리얼 파라미터에서 볼트 티크니스를 시작점 좀 두껍게 하겠습니다. 0.01
두껍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컬러에서 이렇게 알파를 줬잖아요. 근데 재질 들어가 보면 우리가 기존에 했던 내용은 알파가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알파를 적용을 하려면 요렇게 중간에 한 번 더 곱해 주면 됩니다. 플라이 기존 5 곱한 걸 그대로 적용해서 이렇게 알파가 적용될 수 있게 저장을 해 주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두께를 좀 두껍게 줬고요. 이렇게. 네. 확실히 전보다는 전기 라인이 그냥 잘 보이죠. 여기서 전기 라인이 더 잘 보이려면 두께를 좀 조정하고, 그 전기 라인의 폭을 넓게 하려면 스케일 리본 위드를 너비를 넓혀 주면 되겠죠. 주면 이렇게. 네. 확실히 전기의 폭이 두꺼워졌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져봐야 할 게 볼트의 두께, 그리고 디스트, 볼트 갭인데, 볼트 갭도 한번 만져보세요. 둘 다 0을 줘 보고. 볼트 갭은 이 어 전기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사이의 틈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메꿀 건지 붙일 건지 더 뛸 건지. 그거를 한 0.5 만큼 줘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앞뒤로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반대로 아까 마이너스 0.1은 서로 이제 겹쳐지는 형태. 네. 요 형태인 거죠. 그리고 어 전기의 구김 형상은 얘로 이제 정리를 해 주는 건데, 너무 심하게 하면 저기 바깥쪽까지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0.4 이하로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 강렬하게 주려면 많은 부분 무게에 대해서 0.4 주면 이렇게 강렬해져요. 0.3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같이 봅니다. 솔랭 풀고 같이 보면 어떤 느낌인지. 실제로 레벨에서도 보면요, 이런 느낌이죠. 엄청 강렬하죠. 자, 너무 기존에 만든 그 캐스케이드 히트가, 전기 히트가 이 전기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맞춰주는 작업을 해야겠죠. 여기 이제 히트되는 캐스케이드 전기 히트가, 한번 볼게요. 요 전기 히트가 컬러 오브 라이프에서 1310인데 500까지 줬었잖아요. 얘는 2배 정도, 50, 26, 50 정도 끝에 블루를 좀 많이 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마 알파가 적용이 안 되고 있다가 지금 적용이 되는 거라서, 네. 그리고 여기 부분에 얘를 좀 낮춰 줘야겠네요. 컬러를 좀 맞춰 주려면 제가 좀 심하게 줬는데. 이 볼트의 컬러에서도 그 값을 좀 맞춰 줄게요. 2, 6, 50 정도였죠? 2, 6, 50. 이 히트에 맞춰서. 네.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 보니까 1 타는 나이아가라고요. 2 타는 캐스케이드예요. 여러분들이 봤듯이 캐스케이드 능력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간단하고. 히트의 전기의 발광 느낌과 검기의 발광 느낌이 좀 비슷해졌죠. 그래서 첫 번째 더스트가 좀 약하네요. 그쵸. 나이아가라 더스트가 좀 약하니까 더 진하게 주고 여운을 좀 남겨 줘야겠네요. 그쵸?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이 볼트의 시간이. 그래서 볼트의 라이프 타임을 어 캐스케이드의 볼트의 수명에 맞게 0.5 초네요. 그쵸? 0.5 초에 맞춰 주고요. 이렇게 나이아가라보다 좀 약하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진하게 주는 거죠. 네. 훨씬 진하게 줘야겠네요. 맞춰서. 얘는 일단 닫고 캐스케이드에서 줬던 음 더스트, 예, 컬러 오브 라이프를 5 정도 줬네요, 알파를. 어 여기서도 더스트의 알파를 세게 주고요. 더스트. 네, 좀 진하게 나오네요, 이제. 색상이 알파를 좀 진하게 주는 순간 트랜스루센트이기 때문에 여기 안쪽 보면은 어두운 파란색 이런 느낌이 조화롭게 보이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애님 트레일도 오로 시작했네요. 그러면 여기 소드 애님 트레일도 알파를, 여기서는 색에 대한 컵을 줬는데 얘는 안 줬네요. 정도로 두껍게, 그러니까 진하게 줍니다. 진하게. 그렇죠? 둘 다 이제 좀 진하게 됐죠. 솔랭 풀고 네, 확실히 정리가 됐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캐스케이드에서는 이 더스트의 느낌을 굉장히 왜곡을 마지막에 많이 줬어요. 왜곡을 더스트가 지나가는 흐름의 마지막에 다이나믹 파라미터에서 이 부분을 좀 많이 줬었죠. 이만큼 보면은 이거는 이제 컬러 오브 라이프로 처리를 했었으니까 마지막에 1, 네, 더스트 1까지 줬었네요. 여기서는 그래도 많이 줘도 구겨지는 형태가 아니라 좀 더 부드럽게 사라지는 형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쵸? 뭔가 끝에 이렇게 디졸브가 부드럽게 되는 느낌이 됐죠. 얘를 다시 0.5 줄여볼게요. 반대로. 네. 좀 끝에까지 많이 남아있는 형태고 얘를 많이 올려주게 되면 끝부분이 말, 어, 말려서 사라지는 현상. 그러면 이 정도 주면 되겠네요. 0.5로 주고 오히려 중간 부분에다가 제가 지금 시작 부분이 0인데 0.1이고 이 더스트처럼 얘는 0에서 시작했네. 0.25, 1, 0.25까지 올려줘야겠네요. 0.3이고 얘를 0.2에서 많이 올려볼게요. 0.5로. 자, 캐스케이드랑 이제 나이아가를 하다 보면 어, 텍스처라든지 재질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달라 보일 수 있는데 그런 느낌이죠. 저는 오히려 좀 이런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디스트로 눌러서 왜곡되는 느낌이 심하게 보이는 것보다 이렇게 네,
좀 부드럽게 남는 여운 같은 걸 좋아해요. 이번에는 좀 부드럽게 남을까요? 또 0에서 시작해서 원래 0.6이었죠? 0.6 자동. 이거를 좀 많이 만져보셔야 돼요. 네, 이렇게. 그리고 레벨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게 나야가라, 두 번째 게 캐스케이드. 자, 그런데 네, 괜찮아요. 진해졌고 잘 보여요. 이렇게. 잘 보이는데 마지막에 좀 더스트가 퍼지는 형태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더스트가 퍼지는 형태가 되려면 스케일에서 키워주는 거죠. 스케일 리본 위드를 얘도 이제 바꿀 수 있잖아요. 플롯 프롬 커브 형태로. 처음에는 2였죠. 2. 2에서 3까지 퍼지게. 네. 너무 빨리 커지네요. 그렇죠? 마지막에만 좀 커지면 됩니다. 마지막에만 사라질 때. 캐스케이드의 수명은 1.25초였고요. 나야가라의 더스트의 수명이 엄청 기네요. 1.3초로 할게요. 얘는 1.3초로 하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 끝에 가서 요렇게 되게 요렇게 되게 여기서 제가 요렇게 마지막에 터지게 하는 거죠. 잘못 건드린 것 같아요. 0에서 시작했네요. 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2에서 3으로 가야 되는데 그쵸? 이렇게 사이즈가 0이어서 안 나왔어요. 또 마찬가지로 한 0.5 정도만 커지면 되겠네요. 0.5 이렇게 얘가 0.4까지 유지되다가 키워지는 형태. 캐스케이드처럼 좀 더 활발한 더스트 움직임을 주려면 움직이시면 돼요. 다이나믹 파라미터에서 엑스포스 값을 얘를 지우고 이런 형태로 0에서 1로 되는데 1까지는 아니고 한 0.5까지 가면 충분히 지나갈 거예요. 이게. 지나가는 게 보여요.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활달하게 움직이는 형태를 보여주려면 그런데 저는 남기는 게 좋기 때문에 끝으로 좀 남기는 거죠. 처음 형태처럼 0에서 시작해서 0.1 마이너스 한 0.2에서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 이제 나오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게 보이기가 싫으면 0에서 0.3 그런 식으로 살짝 아주 살짝 가는 거죠. 네, 이렇게 충분히 그 크기가 커버가 되죠 이제. 자, 크기가 커버가 되기 때문에 좀 알파를 다시 줄이겠습니다. 제가 5만큼 좀 많이 줬잖아요. 얘는 좀 줄여도 될 것 같아요. 1이었으니까 1.5만 줄게요. 살짝. 두께가 이제 영역이 늘어났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색상을 컬러를 지금 이렇게 색상이 파란색에서 보라색으로 가게 줬는데, 얘는 그냥 보라색으로 줘야 기존 색상이 섞여서 나오겠죠. 자, 섞여서 좀 진한 보라를 줘 볼까요? 너무 약한 보라를 줘서. 5에 10, 5에 10 정도. 네, 이제 좀 보이네요. 더스트에서 보라색이 좀 느껴지죠, 이제. 파란색하고 보라색. 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보다 보시면 이게 어, 한쪽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 이 각도에서 봤을 때는 면이 이 각도도 나오네요. 가까이서 보면, 아주 가까이서 보면 면이 이렇게 라인이 가 있는 게 보입니다. 더스트에. 그렇죠? 캐스케이드는 잘 보이는데 나야가라에서 면이 생성되고 있죠. 그래서 알파를 조금 더 줘보면, 제가 이제 줄이긴 했는데 다시 문제를 보기 위해서 키우면 면이 확실하게 잘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선이 가 있는 게 보이죠. 이거를 없애려면은 리본 렌더러에서 디테일에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여기 리본 쉐입 있죠. 쉐이프 플랜에 너비 세그먼트 수가 있어요. 이 수를 한 칸만 올려줍니다. 이 2로 한 칸만 올려주고 보면은, 네, 좀 더 부드러워졌죠. 좀 더 부드러워졌고, 이제 알파랑 이 너비로 그 격자가 중간에 이제 라인이 생기는 것들을 없애주는 거예요. 해결을 해주는 거죠. 아, 얘를 한 10 정도 줘볼까요? 네, 10 정도 줬더니 충분히 부드러워졌죠. 이제 라인이 사라졌죠. 이 부분을 웬만하면 많이 줄수록 조금이라도 더 계산을 하는 거니까 적당한 값을 찾습니다. 안 보일 때까지. 네, 3이면 안 보이네요. 그쵸? 3이면 안 보여요. 부드럽게 나오죠? 네, 부드럽게 더스트 라인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쵸? 자, 이 타이밍이 좀 안 맞아서 애니메이션에서 타이밍을 맞춰줄게요. 더스트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검기가 시작되는 부분이 이 부분, 너무 빨라가지고 이 부분이죠. 그리고 끝나는 부분이 이 부분. 그쵸? 시작 부분을 좀 맞춰줄게요. 정확하게. 그래야, 네, 적당한 위치에서 출발을 하니까. 네, 됐습니다. 됐죠? 격자의 어떤 선들이 겹쳐져 가지고 문제가 일어날 때는 이 부분을 만지고, 그리고 컬러의 알파도 충분히 조절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알파를 세게 주니까 격자가 전체적으로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이 정도로 충분히 부드럽게 됐죠, 이제. 네. 조금만 세게 줄까요? 네. 네, 전체적으로 보고. 저는 더스트의 여운을 많이 남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스트가 너무 짧아서 이제 좀 덜 올라가고, 그리고 시간을 1.5초까지 늘려줄게요. 이제 더스트 잘 보이네요. 그리고 이 더스트의 길이를 보여지는 것도 이제 시간도 있지만, 첫 번째 타격은 더스트가 어, 좀 반절 정도 나온다고 하면, 두 번째 캐스케이드는 굉장히 길게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가 이 재질에서 세 번째 인자 다이나믹
타일 X를 조절을 해 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트레이를 길게 늘어뜨리고 싶다, 궤적만큼. 그러면 다이나믹에서 이 부분 밑으로 쭉 내려서 세 번째 부분을 만져 주시면 돼요. 만져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0.5로 타일 X를 놓게 되면은 첫 번째가 엄청나게 길게 남게 되죠. 그쵸? 요 느낌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어 그쵸? 길게 남죠. 왜냐면 원리가 이 타일 X는 좌우잖아요. 리본은 좌우 좌에서 우로 시작되는 형태로 X축을 향하기 때문에 이거를 줄이면 줄일수록 늘어나는 형태가 됩니다. 이것도 물론 이렇게 플럭 커브로 값을 줘 볼 수도 있고요. 1 에서 0, 그러면 완전히 찢어지겠죠, 늘어져서. 네, 이렇게 뒤에 가서 인제 늘어지면서 찢어지겠죠. 네. 이런 형태로 뭐 주셔도 되고요. 아예 처음부터 아 값을 지정해 줘도 될 것 같아요. 한 0.75. 네. 이 정도 길이 적당하네요. 라인 살리면서 더스트. 그쵸? 그 대신 끝에 사라지는 게 좀 더 퍼져야겠네요. 이게 이렇게 여러 번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어떻게 사라지게 하는지. 네. 이렇게 조금 더 빨리 그 값이 변화가 되게 해야겠네요. 0 에서 네, 이렇게 예민하게 만져질수록 더스트의 퀄리티는 더 올라갑니다. 색상도 괜찮고. 그쵸? 첫 번째 거만 좀 볼게요. 네. 이렇게 이 더스트가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그쵸? 지금도 지금 커지고 있는데 더 키워줘야겠죠. 그리고 뒷부분도 좀 늘려야겠네요. 또 살짝 늘리고 이 부분도 이렇게 올려줘야겠죠. 네, 너무 처음부터 커져서 조금만 눌러줘야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네, 됐습니다. 갈라지는 현상 느낌도 들고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볼트의 그 스케일 리본 너비값을 얘도 마찬가지로 늘려줘도 비슷한 효과가 나오겠죠. 점점 퍼지는 효과. 3에서 4로 퍼지면 되겠네요. 그죠? 조금 더 이렇게. 자,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게 수정을 계속 하셔야 돼요. 두 번째 것까지 보면은 두 번째 거는 전기도 보라색으로 잘 보이니까 거기에 또 맞춰 줘야겠죠. 시간도 더 잘 보이고. 지금 보니까 전기도 격자문, 그러니까 비트맵처럼 깨지는 현상이 있어요. 같이 해결을 해 줘야겠네요. 보다 보면은 이렇게 한 번에 다 볼 수가 없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 다음 날에 보면은 또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캐스케이드의 내용을 참고하는 거는 똑같이 모양이나 그 퀄리티를 살려주기 위해서 참고를 하는 거예요. 캐스케이드를 무조건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퀄리티는 따라가야 되니까. 컬러 오브 라이프는 일일이 줬고 수명도 1 이었네요. 더 짧은 게 아니라 더 길었고, 그리고 여기서 컬러는 여기서 컬러 값을
이렇게 많이 줬는데 많이 줄 필요가 없고 제거. 얘는 1, 1, 1로 줘야 오히려 반대로 이 값이 전기값 이렇게 보라색에서 파란색 첫 번째가 나오죠? 됐네요. 자, 보라색에서 보라색에서 나오죠. 자, 발광값을 주려면 여기서 기본 컬러 값을 올려주셔도 되고 얘 컬러 얘가 아니죠. 볼트죠. 볼트만 볼게요. 기본 컬러 값에서 올려주셔도 되고 이 값에서 올려주셔도 됩니다. 다만 올리는 걸 111이니까 이렇게 올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네, 너무 발광을 심하게 하니까 20 정도로 하겠습니다. 됐고 그러면 색상이 보라색에서 파란색이 나와요. 보라색에서 캐스케이드처럼 마지막에 하늘색으로 가게. 그리고 격자는 마찬가지로 리본 렌더러에서 네이비 세그먼트 수를 좀 늘려줘 봅니다. 네, 줄이 사라졌죠? 2만 줘도 괜찮아요. 2만 줘도. 그래도 좀 부족하다 싶으면 3 주면 되겠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멀리서 봤을 때도 더 잘 보이죠? 자, 위치를 바닥에 좀 들어가니까 첫 번째가 바닥에 좀 안 들어가게 조정을 해줄게요. 자, 0이었는데 0.1. 네, 이제 바닥이 좀 덜 들어가죠? 시작점이 아예 바닥부터 들어가면 잘 안 보이니까 네, 됐습니다. 자, 다이나믹에서도 볼트 티크니스가 아, 더 두껍게 주셔도 되고요. 0.25 조금 더 낮춰볼게요. 좀 이렇게. 다 같이 보면은 이제 볼트와 더스트 색상이 보라색으로부터 이렇게 하늘색으로 바뀌는 게 이제 보이죠. 진하게 했더니 확실히 잘 보이네요. 다시 조금만 줄여야겠네요. 0.6. 이렇게 수정의 반복을 해야 퀄리티가 이렇게 좋아집니다. 처음보다는 혹시 색상도 다시 살아났고 느낌이 좋아졌죠. 네. 지금은 좀 보라색 느낌이 좀 더 강한 이유는 우리가 이 여기서 더스트의 타일 X 부분을 좀 줄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만져주겠습니다. 아주 이렇게 조금씩 디테일하게 어, 해결을 해줘 가면 퀄리티가 확실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이었다가 점점 줄어드는 0.5까지 줄어드는 형태로 해도 되고요. 자동으로 네, 해도 되고 1이었다가 조금 더 줄어드는 1이었다가 자, 컬러는 아시다시피 여기서 이렇게
파워로 지정을 된 거를 컬러 파티클 컬러를 우리가 넣었잖아요. 5, 0, 10 으로 맞추기로 했고 이 값하고 20 이네요. 5, 0, 10이 아니라 2, 0, 10 으로 맞춰야겠네요. 그래서 그러면 컬러를 2, 0, 10 으로 맞춰줍니다. 야, 값이 근처에 비슷해야 색상이 더 잘 섞여요. 자, 그러면 얘를 오히려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네요. 그쵸? 얘를 줄이겠습니다. 다시 돌려서 0.75. 네, 색상이 그래도 아까보다 훨씬 부드러워졌네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타격도 바꿔줍니다. 두 번째 A였으니까 얘를 복사 위에다가 얘도 역시 꺼주는 거죠. 잠시. 지오메트리 렌더 여기 보면은 노티파이 트리거 변경을 일단 끈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붙여넣기 하고 그쵸? 지금 4라고 표시된 프레임에다가 음, 맞춰 넣으면 될 것 같아요. 4. 이렇게 하면 두 번째 타격도 나야가라로 들어가게 됐죠. 자, 이렇게 둘 다 마지막까지 정리가 돼서 나야가라로 어, 검기가 정리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점이 우리가 검기 그러니까 검에 베어지는 면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넣었는데 검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들어가도 되죠. 그러니까 스워드 트레일 같은 경우 이렇게 얇게 치는 거죠. 네. 얇게 치는데 요거는 이제 잘 어울리는데 버스트랑 어, 라이트닝 볼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질감이나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지만 이 형태감 같은 경우에는 두껍게 표현되고 형태감이 있으려면 버스트 한번 해볼게요. 리본 렌더러에서 우리가 커스텀 사이드 이펙트는 말 그대로 그 애님 트레일 형태로 어울린다고 이걸 설정을 했는데 얘를 스크린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리본이 항상 아, 빌보드가 돼요. 리본 X축 형태가 빌보드가 돼서 자, 라인 형태가 아니라 옆에서 봤을 때는 괜찮죠. 앞에서 봤을 때도 두께감이 있게 나옵니다. 두께감. 제가 주에서 볼게요. 두께감 있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형태감 느낌은 더 들진 하지만 이게 단점이 뭐냐면 뒤에서 봤을 때 면이 이렇게 꼬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한 축이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플랜이 나를 어, 바라보는데 그 플랜이 하나가 아니라 끝에서부터 이 궤적을 따라간 여러 개의 플랜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꼬이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데 이런 나머지 부분에서 굉장한 강점을 가져가죠. 이런 어, 그쵸? 위에서 봤을 때 요런 것들이 좀 보이는 거죠. 꼬이는 부분이. 이런 꼬이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스크린 모드로 놓는다면은 아무리 얘를 너비 세그먼트 수를 늘린다고 해도 살짝은 보여요. 좀 훨씬 나아지긴 했지만 그쵸? 훨씬 나아졌죠? 그래서 이걸 할 때는 너비 세그먼트 수를 더 늘려야 되고요. 만약에 몽둥이를 휘두른다. 그쵸? 몽둥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더 어울리겠죠. 마찬가지. 얘도 리본 핸들에서 볼트도 스크린으로 원래 이거는 사이드고요. 스크린으로 놓게 되면은 얘도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그 형태감이 자 3D처럼 보이게 되죠. 이렇게. 그쵸? 얘를 사이드 이펙트로 했을 때는 앞에서나 뒤에서 봤을 때는 되게 잘 안 보이죠. 전기 같은 형태는. 그쵸? 옆에서 봤을 때만 보이고. 그래서 전기 같은 형태는 이 형태가 맞아요.
근데 이걸 그냥 커스텀으로 넣게 되면은 요런 느낌이 드는데, 이 커스텀은 뭐냐면 옆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돼요. 반대로 이거 더스트로 보면 되겠네요. 더스트를 예를 들어서 커스텀으로 놓게 되면 요렇게 보입니다. 보이시죠? 이해 가시죠? 면이 이쪽으로 돌려서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기 때문에 아 이렇게 면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아예 스크린을 따라가서 형태감을 더 두껍게 보이게 하는 형태로 선택해야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전체 보기를 볼게요. 그 디테일을 하나씩 하나씩 맞춰서 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서는 뒤에서 봤을 때는 괜찮죠. 뒤에서 봤을 때는. 자, 앞에서 봤을 때도 네, 요런 부분 보이는 게 싫다면 더스트만 사이드 이펙트 하면 볼트만 좀 질감을 커버 쳐 주고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죠? 볼트만 좀 질감을 커버 쳐 주는 형태로. 네. 그래서 이 애님틀에 내가 어떤 둔기를 휘두르냐 아니면 날카로운 검기를 휘두르냐에 따라서 이 형태를 리본 렌더러의 페이싱 모드를 정의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세그먼트 수도 정의를 해 주면 부드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처음부터 좀 볼게요. 처음부터 이제 나야가라로 전기를 다 갈아 껐으니까 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전기 검광으로 하는 거는 나야가라로 다 변환을 했죠. 자,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발견된 문제가, 요 피격 대상이 되는 실린더가 계속 매터리얼을 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진행하다가 나올 수 있는 문제라서. 자, 먼저 이 실린더의 내용이 우리가 스포너블, 그러니까 레벨에 직접 배치한 게 아니라 시퀀서에서만 적용 가능할 수 있는 스포너블 클래스로 만들었는데, 여기서 스포너블 클래스 밑에 우리가 바인딩을 스태틱 메쉬 컴포넌트 머터리얼 엘리멘트 0번 파라미터 컬러 2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빠뜨린 게 뭐냐면, 빠뜨린 게 여기서는 이제 스태틱 메쉬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그죠? 그 컴포넌트의 엘리멘트를 가져오는데, 여기서 그 머터리얼 스위치가 있어요. 엘리멘트 스위치라고. 이거를 넣어주고, 여 어, 스태틱 메쉬 컴포넌트와 머터리얼 엘리멘트 0번 사이에 한글로 머터리얼 엘리멘트 0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면 없음이라고 떠 있어요. 없음.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너블로 썼을 때 기존 레퍼런스, 그러니까 머터리얼 레퍼런스가 없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이 내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obj empty 언더바 obj 이미시브 내용 있죠. 이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레벨도 저장하고, 모두 저장하고, 그리고 레벨에서 다른 레벨로 갔다가 새 레벨 아무 레벨 생성해서 갔다가 다시 파일에서 최근 레벨에서 우리가 작업하던 스워드 스테이트로 돌아가 봅니다. 그리고 여기 레벨 시퀀스에서 밑에서 시퀀스 스워드 스테이트를 열어서 다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매터리얼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제가 진행을 하면서 이거를 계속 하지 않았다면 반복적으로 매터리얼이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이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검기에 신경을 쓰다가 이제 검기가 완성이 되니까 이 부분이 보여서 이제 수정을 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들어가지 않고 계속 레벨을 껐다 켰다 하면은 분명히 넣었는데 다음에 열었을 때는 매터리얼이 적용되지 않고 그게 반복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적용이 제대로 굳건하게 들어갔는지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흩날리는 마무리 GPU 스프라이트 처음에 생성되는 GPU 스프라이트들이 이 검기 그러니까 검을 잡는 검의 몸통 쪽에 많이 남으니까 이게 조금 앞쪽으로 당겨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기존에 만들었던 소드 스테이트 볼트 스타트 여기서 전기를 한번 빠직할 때 넣었던 GPU 틱 GPU 틱의 내용 중에 쉐입 로케이션에서 우리가 실린더로 줬었죠. 실린더 헤이트 레디어스 헤이트 미드 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X축으로 향하기 때문에 그쵸? X축으로 향하기 때문에 이 위치를 미드 포인트가 기본값이 0.5예요. 0.5면 어떻게 되냐면 더 안쪽으로 가게 되죠. 더 바깥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거를 0으로 바꿔 볼게요. 됐죠? 이제 좀 바깥쪽으로 다시 처음에 바깥쪽으로 네 이렇게 바꿔서 마무리 짓고요. 이거 개수도 지금 스펌퍼 유니트에서 그 간격을 더 줄여볼 수 있어요. 스펌퍼 유닛은 가만히 있을 땐 안 나와요. 실제로 움직임이 있을 때가 나오는 거죠. 거리값이 있을 때. 1인데 소수점으로도 줄 수 있어요. 0.1로 주면은 어, 이렇게 티가 날 거예요. 이렇게. 엄청 티가 나죠? 티가 납니다. 그 검의 느낌이 막 티가 나잖아요. 그쵸? 이 정도는 너무 많고 그리고 이 범위가 검기의 범위를 좀 살짝 넘어가니까 그쵸? 위에서 살짝 넘어가죠. 살짝 당겨주고 이걸 보면서 0.1 정도. 네, 검기 범위가 맞는 것 같아요. 0.1 줬더니 얼추 맞는 것 같고 개수 그쵸? 그리고 넓이도 좀 줄여도 될 것 같네요. 너비도 150. 네, 150이 딱 떨어지죠. 범위가 네, 딱 떨어지네요. 그러면 이제 개수를 반절 1에 처음에 1이었으니까 스펌퍼 유닛에서 1cm였으니까 0.5cm. 네, 요 정도면 조금 합당할 것 같은데 조금 더 줄여도 되고요. 1로 주셔도 되고. 네. 느낌만 지나고 난 트레일이 지나고 난 느낌만 주셔도 되죠. 0.75 정도 줄까요? 네. 흩날리는 느낌만 주셔도 충분합니다. 다른 효과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검기 건강으로 전기를 표현하는 이펙트는 이렇게 어,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 이제 검기는 정리를 했고요. 히트 이펙트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